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함께할 주치의는요. 신경외과 전문의 권종규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권종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할 질병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디스크 질환은 크게 디스크 내장증, 디스크 탈출증으로 이루어지는데 계란으로 치면 노른자와 흰자가 있다면 노른자가 디스크, 흰자가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흰자나 노른자가 상하거나 찢어지는 것이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한다면 흰자를 뚫고 노른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디스크 탈출증,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말하는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허리 통증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꽤 흔한 증상인데요. 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환 중에서도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리 디스크가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네, 디스크는 무릎 연골같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척추의 정상 구조물인데 흔히들 디스크가 있다,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디스크 탈출증, 다른 말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디스크를 다시 말하면 추간판이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는 그러면 몸 어디든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부분이든 다 있을 수 있고요. 경추, 흉추에도 다 존재하는 정상적인 구조물입니다. 아, 그러면 경추라고 하면 목, 흉추라고 하면 등뼈, 네, 그리고 맞습니다. 허리뼈까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허리 부분이 꼭 아니어도 디스크는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디스크가 있는 곳은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 디스크, 흉추 디스크, 요추 디스크가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사실 이 허리 디스크는 특히나 정말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사실인지 확인도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이 떠도는데요. 네네. 저희 전문의 모셨으니까 확인하고 몇 가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뭐 무조건 똑바로 자는 게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뭐 디스크 질환은 엎드려 자는 자세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사실 확인부터 좀 해주실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실제로 디스크 환자들에게서 많이 하는 운동이 있는데 맥켄지 운동이라는 걸 예를 들어보면 엎드려서 하는 디스크에 좋은 운동입니다. 다만 엎드린 자세로 장시간 있게 되면 허리 주변의 근육과 관절이 굳어서 허리가 아프게 되고 그래서 따라서 디스크의 원인은 아니지만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는 있어서 일부러 엎드린 자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 말씀하신 맥켄지 운동은 어떤 겁니까? 네, 맥켄지 운동은 옛날부터 요통 환자들에게 많이 적용된 운동인데요. 엎드린 자세에서 팔로 상체를 들어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신전성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허리의 근육을 풀어주고 튀어나온 디스크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허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을 네, 맞습니다. 네, 맥켄지 운동을 하는군요. 이게 또 허리에 좋은 거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이 또 되지 않은 게 허리가 아플 때는 딱딱한 침대가 좋다고 하는데요. 딱딱한 곳에 누워 있는 게 허리 건강에는 좋습니까? 정답은 적당히 쿠션이 있는 침대가 좋다입니다. 딱딱한 침대에서는 허리를 받쳐주는 쿠션이 없고 근육통이 너무 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너무 푹신한 침대는 허리가 활처럼 휘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자세는 허리에 적당한 쿠션감과 무릎 아래에 베개를 넣는 듯한 이런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딱딱한 침대도 좋지 않고 네. 그렇다고 너무 푹신한 침대도 허리에는 좋지 않다는 네,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무릎 아래에 베개를 넣어서 이렇게 약간 무릎을 구부리고 앉는 게 허리 건강에 그렇게 좋습니까? 네, 무릎 아래에 베개를 넣게 되면 허리의 각도에 변화가 오게 되는데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많이 줄어들어서 통증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뭐 허리 디스크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네네.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정말 허리 디스크 앓는 네네. 분들 한두 명쯤은 꼭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유병률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허리 디스크는 상당히 유병률이 높은데요. 논문과 국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평생 살면서 한 번 이상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치료를 받는 분들이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허리 디스크를 앓지 않더라도 허리 통증은 살면서 한 번쯤은 꼭 느끼게 되잖아요. 네, 왜 네. 그럴까요? 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양한데 그중에 디스크 외에 근육이나 인대, 관절, 그리고 내장 장기들에 의한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디스크가 아니라도 허리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구성하는 구성물들이 또 여러 가지가 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네. 어느 하나가 좋지 않으면 또 허리 통증이 네, 유발되는 네.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허리 디스크 즉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참 요즘에 많이들 또 발병을 하시는데 주 발생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듣기로는 또 네. 발생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 이유도 더불어서 좀 알려주실까요? 20대에서 40대 요즘은 연령에서 유병률이 높은 편인데요. 예전에는 농사를 짓거나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노인분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했지만 최근에는 허리에 안 좋은 자세로 하는 사무업도 많아지고 바쁜 생활로 인해서 운동 부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낮은 연령대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발병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네.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척추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유전적 요인, 그리고 오래 앉아서 하는 일이나 무거운 것을 반복해서 드는 업무, 그리고 흡연이나 비만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을 먼저 꼽아주셨는데 네. 디스크가 선천적으로 좀 약하게 태어나도 그렇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특히 20대 초반부터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분들은 유전적인 이유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허리가 아프다면 그거는 유전적인 요인일 것이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 척추 중에 한 부분의 디스크만 밀려 나오는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게 그 여러 부분의 디스크가 동시에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까? 네, 한 부위의 디스크가 안 좋게 되면 다른 정상 디스크가 대신 일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런 정상 디스크도 손상을 빨리 받게 되고 많이 받게 되어서 다른 부위에 순차적으로 디스크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그 뭐 경추, 흉추, 요추 다 디스크가 있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경추 디스크라든지 요추 디스크가 동시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경추와 요추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허리에 디스크가 있게 된다. 그러면 통증으로 해서 자세도 틀어지고 몸이 전체적으로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추나 흉추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서 경추나 흉추에 같은 디스크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긴 목부터 허리까지는 쭉 하나로 연결되어 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영향을 줄 수밖에 네, 없겠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 탈출증이 생기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허리 통증, 엉치 통증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허벅지 종아리로 내려가는 다리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허리 디스크가 허리보다는 다리가 아픈 병이라고 하던데요. 다리 통증을 많이들 좀 호소하시나요? 네, 주로 병원을 찾아오게 되는 경우는 가벼운 허리 통증보다는 디스크가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다리 통증으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 증상은 통증인 거고, 네, 맞습니다. 네, 허리뿐만 아니고 다리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네. 라고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다른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네. 허리 디스크만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까요? 있습니까? 네. 허리 디스크는 이제 협착증이랑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크게 누웠을 때, 앉았을 때, 걸을 때 이 세 가지 동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디스크 누워서 다리를 들 때 허리 통증, 다리 통증이 심해지고 앉았을 때는 30분 이상 앉아있기 힘들고 물건을 짚는, 굽히는 동작을 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걸을 때는 통증이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서 디스크 탈출증 말고 디스크 내장증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두 가지는 증상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디스크 내장증은 주로 허리 통증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자분들 보시면 급성으로 디스크 내장증이 생기게 되면 허리가 삐끗했다, 찌릿하다, 내려앉는다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디스크 탈출증은 주로 만성적인 허리 통증 외에 다리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다리까지 내려오면 이거는
디스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허리 디스크가 진행 단계가 따로 있는지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뭐 바로 밀려 나오는 건지 디스크가 아니면 이제 그 디스크가 닳아서 밀려 나오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네, 두 가지 다 디스크의 탈출증에서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진이나 증상으로 구분하기 쉽지가 않고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밀려 나왔나 그리고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디스크가 닳아서 없어져도 사는데 지장이 없나요? 네, 무릎 연골이 다르면 걷고 움직일 수는 있지만 통증이 있어서 불편한 것처럼 디스크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증이랑 마비 같은 게 생겨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진단하고 치료법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 혹시나 이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허리 디스크가 잘 네, 치료가 네. 안 되는 네.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초기에 네. 미리 직감을 했다면 그때 좀 뭐 자세를 바로잡고 운동을 통해서 좀 호전될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증상이 심하지 않고 검사상에서 초기 디스크 탈출증이라면 통증 치료, 운동 치료를 병행하면 디스크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너무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네, 굳이 치료까지 안 가더라도 네, 운동과 바른 자세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정말 심하게 느껴진다면 이건 정말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그 병원에 가면 일단 진단부터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검사는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됩니까? 주로 전문의 의사의 진찰을 하게 되고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70% 정도 진단을 할 수 있지만 100%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CT나 MRI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진단은 받았는데 뭐 나이 들어서 허리 안 아픈 사람이 네네. 어딨어 하면서 방치를 하게 되면 혹시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을까요? 네, 대부분 가벼운 염좌 근육통이 반복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디스크가 진행을 하게 되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 치료가 당연히 더 어려워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바로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전문의를 찾아갔을 때 어떤 치료법들이 이루어지는지 바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디스크 탈출증, 치료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1단계로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가 되겠고요. 2단계로는 신경 통증 치료, 3단계로는 보통 시술의 단계, 4단계는 내시경 치료 단계, 5단계로는 수술적 치료로 단계별로 좀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각각의 치료법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네, 환자의 증상 정도와 몇 단계까지 치료를 해봤냐가 기준이 보통 되게 됩니다. 가령 3단계까지 치료를 해도 증상이 심하고 마비 증상이 있다고 하게 되면 4단계나 5단계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면 앞 단계는 건너뛰고 네, 다음 맞습니다.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군요. 네. 근데 보통 허리 디스크는 수술을 꼭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혹시 수술 없이도 완치가 가능할까요? 네, 논문에 따르고 통계적으로 보면 6주간의 비수술 치료로 80% 이상의 환자가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꼭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요해지는 또 환자가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수술이 꼭 필요할까요? 네,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운동 치료, 시술이나 통증 치료에도 반응이 없고 통증이 심하거나 다리나 발 쪽에 마비가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수술이라는 게 디스크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 밀려 나온 맞습니다. 디스크를. 네. 그러면 그 사라진 디스크는 어떻게 대체를 하게 됩니까? 네. 보통 디스크를 제거한다는 것은 신경을 누르는 일부 디스크만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나머지 남아있는 디스크들이 대신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앞서서 수술적 치료 말고 내시경 치료법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똑같이 디스크를 제거하여 치료하는 방법인데 방법의 차이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내시경 치료가 좀 궁금한데요. 네. 요거는 수술적인 치료와 비교해서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최근에 나온 치료법인데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 기존의 디스크 수술에 비해 좋은 점은
첫 번째로 0.8cm 정도의 작은 절개 부위, 그리고 부분 마취로도 가능하다. 회복이 빠른 환자분들은 당일 또는 다음 날도 퇴원이 가능한 면, 그리고 근육 손상이 적어서 재활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작게 절개하면서 수술만큼의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치료는 이게 수술은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네, 회복도 굉장히 빠를 거고. 네, 빠릅니다. 그러면 이게 마비 같은 그런 증세가 오지 않는 한은 네. 이 허리 디스크도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충분히 호전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수술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재활이나 운동을 꾸준히 병행한다면 수술 없이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치료 후에도 결과가 좋으려면 그 전문의들이 알려주신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관리법들을 네. 잘 지켜야 하는데 네.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이면 네.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술이나 시술 후에 일주간은 쉬면서 안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한 달 동안은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은 가능하지만 걷기나 달리기 등 외에는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면입니다. 네. 자, 그러면 허리 건강을 지키고 허리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귀뜸을 해주실까요? 네. 여러 가지 많이 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딱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정상 체중까지 한 달에 1kg 정도의 체중 감량, 그리고 1시간 이상 앉아있는 것을 피해야 되고요. 1시간 이상 허리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고 컴퓨터 사용이 잦아지면서 발생 연령층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젊다고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권종규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